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제46화 미시기장입니다. 안일미, 미들시, 몽기, 길장자가 되겠습니다. 사자를 번역하면은 자신의 장점을 믿지 마라가 되겠습니다. 앞선 사자 망단, 피단과 함께하여 풀이하자면 남의 단점은 말하지 말고 나의 장점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강태공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이 태사공이라고도 부르죠. 태사공은 이 주 무왕을 도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왕제를 세운 인물입니다. 태공이 무왕에게 이르기를 물이 귀기천인 내 몸이 귀하다고 남을 천하게 대하지 말고 물이 자대이 멸소 이 스스로 크다고 해서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말고 물이 시용이 경적 이 용맹함을 믿고 적을 경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나를 대단하게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자신의 공적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노노 옥야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맹지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왈 맹지반 불벌 이 맹지반은 자랑하지 않았다. 분이전 달아날 때에는 후미에 있었고 장인문 그리고 성문에 들어올 때 제기마왈 이 말을 채찍질하며 말하기를 비강후야 감히 후미에 있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마 불짓냐 말이 나아가지 않았다. 이 맹지반은 노나라의 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벌은 정벌의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공훈 자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맹지반은 전쟁에 나가 후퇴할 때에는 아군을 위해 후미에서 적의 추적을 막았고 가장 늦게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말이 느렸을 뿐이라 둘러댑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라고 하자 제자인 안현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안현왈 원 무벌선 무시로 원컨대 선행을 자랑하지 않고 노고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쟁이 치열해진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을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마냥 겸손의 미덕을 내세우기보다는 중용의 묘를 살려 이 나아간과 물러섬을 잘 구사할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일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산마자의 안일비의 합자입니다. 안일비는 원래 날개 또는 이 날다란 의미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각골자를 보면 이 한 쌍의 날개를 두 손으로 잡고 있거나 날개 한 쌍이 대칭으로 그려진 형태입니다. 그런데 자행에서 새의 좌우 날개가 마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것 같다 해서 배척하다, 배반하다, 아니다, 그러다 등으로 그 의미가 발전되었으며 나중에는 나무라다, 꾸짖다, 원망하다 등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날개를 뜻했던 또 다른 자행이 이미 있기도 했죠. 바로 기두자입니다. 이 기두자는 일반 짐승의 날개뿐만 아니라 잠자리와 같은 곤충의 날개 혹은 새의 깃털도 의미했던 자행입니다. 그러나 차츰 이 안일비가 날개라는 의미가 사라지고 이 아니다, 배척하다는 의미가 강해지면서 이 기두자가 날개라는 뜻도 겸하게 됩니다.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옷감은 무명 비단도 아닌 바로
마로 만든 삼배였습니다. 삼배는 삶의 이 질긴 속껍질로 만든 옷감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 상껍질을 돌멩이로 긁어서 겉껍질과 속껍질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량 생산을 위해 물에 적신 삶을 타작해서 겉껍질, 속껍질, 그리고 속대로 분리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삶을 뜨거운 전기로 찌고 진익여서 제습하는 방식이 선호되면서 타작법도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분리된 속껍질은 그늘에서 이렇게 잘 말린 후 잘게 여러 가닥으로 찢어서 섬유소를 얻게 됩니다. 삶을 타작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으로는 이 허틀산이 있습니다. 각골 자형을 보면 이 삶이 있고 이 타작하는 이 칠복자가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렇게 6달월이 추가되는데요. 바로 타작에서 얻고자 하는 이 속껍질을 의미합니다. 허틀산은 속껍질, 겉껍질, 속대를 분리하는 모습이므로 이 허틀이다, 따로따로 떼어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마자는 이렇게 분리된 속껍질을 시원한 흙간에서 말리는 모습을 그린 자형인데요. 건문을 보면 이 삶을 이 언덕 그늘에 말린다 해서 이 기석음자 안에 이렇게 삶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전에서는 이 흙간을 뜻하는 집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삶의 재료인 대마는 껍질과 잎사귀 성분에 사람을 마비시키는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죠. 옛 사람들도 삼잎에 마약 성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대마를 섭취하게 되면은 이 신경이 마비되고 제대로 서 있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마자에는 삶, 삼배, 배옷, 상복 등의 의미 말고도 마비시키다, 마비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삶은 국가에서 재배지를 엄격히 관리하였으며 사람이 섭취하는 것을 금하게 됩니다. 이를 나타낸 자형이 바로 안일미가 되겠습니다. 산마자와 이 안일비를 합성해서 삶을 이 사람은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삼잎으로 만든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금지 품목이지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의사 처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품이기도 합니다. 이 안일미가 뜻하는 바는 말다, 금지하다, 멸하다, 아니다, 없다 등이며 또 이 섭취하게 되면은 마비된다 해서 이 쓰러지다, 다하다, 취약해지다, 해체다 등의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마라는 것은 잎을 잘게 빻아 피우기 좋게 하기 때문에 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는 갈마로 읽죠. 이 갈마자는 이 변에 이 돌석자를 이렇게 넣어서 자형을 분화시키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 밑에 돌석자가 들어가 있죠. 다음 자는 믿을 시입니다. 이 자는 신방변에 절사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신방변은 이 마음심자가 변해 올 때 사용되는 형태죠. 그리고 마음심이 뜻하는 바는 이 심장, 가슴, 마음, 의지, 생각 등을 뜻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절사는 관청시로도 불리우는데 원래 의미가 관청시였습니다. 근문자형을 보면은 이 발짓자 아래 손을 그린 이 또자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자는 규칙, 규율의 의미가 있는 마디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형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높은 이를 이 발치 아래에서 손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높은 이를 떠받드는 사람 또는 이 높은 이가 있는 장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높은 이를 곁에서 모시는 시종이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이 시종이라는 의미는 변에 사람인을 넣어서 따로 이 시종시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불교가 동북아시아에 전파되면서
이자는 부처님을 모시는 장소인 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자양이 됩니다. 그리고 관청이라고 하면은 한 고을의 중심으로서 지역 사회를 이끌고 관리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청시는 유지하고 지킨다는 의미로도 발전되었는데요. 이 의미가 따로 분화된 것이 변의 손을 뜻하는 이 제방면이 들어간 가질지자입니다. 가질지가 뜻하는 바도 가지다, 쥐다, 유지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미들시는 마음신과 이 관청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고을 사람들이 관청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방 관청에서 나라의 명을 받아 마을의 규율을 정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청을 믿었으며 개인 간의 사사로운 다툼까지 관청에서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믿을시가 뜻하는 바 역시 믿다, 의지하다, 의뢰하다, 자부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몽기자입니다. 제가 앞서 44마 쥐가 필계에서 이미 한번 설명했듯이 몽기자는 구성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안일불에서는 막대를 묶는 이 새끼줄, 그리고 키기자에서는 이 공중을 날리는 이 죽정이, 그리고 왕비비의 경우에는 이 갓난아이 또는 이 태아를 뜻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고칠개에서 보이는 이 변의 자형은 이 뱀사자 형태이지만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뱀사자를 보면은 이 머리와 몸통으로 된 이 단순한 구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뱀이나 갓난아이가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에서 이 손발을 없애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몽기자는 이러한 머리 부분을 제외한 이 몸통 부분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몸이 가지는 의미는 오행에서 토의 속성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몽기자는 토를 나타내는 6번째 천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몽기자가 뜻하는 바는 몸, 자기, 다스리다, 6번째 천간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길장자입니다. 길장자는 마을의 이 어른 또는 이 족장을 의미하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각 골자를 살펴보면은 길게 휘날리는 이 머리카락, 그리고 사람들을 지시하는 이렇게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이 머리에 선 이 족장의 깃털 장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형은 이 손으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나이가 든 사람임을 추측할 수도 있는데요. 각골 자형은 부족의 어른이나 우두머리 또는 이 나이 든 사람을 묘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체의 우두머리를 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쓰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은 한 무리의 우두머리 혹은 이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에서 크다, 늘어나다, 자라다는 뜻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이 길장자가 뜻하는 바는 길다, 거대하다, 우수하다, 성장하다, 자라다, 맞이, 어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미시기장, 즉 자신의 장기를 믿고 자랑하지 말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대 상나라 제22대 임금인 고종, 이름은 무종이죠. 그는 상나라의 중흥기를 이끌었는데 그에게는 부열이라는 명제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열이 무종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뛰어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미 그 뛰어남을 잃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선 이동, 동유 골시, 이 우리의 장점을 염두하여 움직이시되 움직임은
오직 때에 맞춰 하시고, 유기선, 상골선, 그 뛰어남을 내세우는 것은 그 뛰어남을 잃는 것이고, 건기능, 상골공,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그 공을 잃는 것입니다. 유사사, 내기유비, 오직 일만을 섬기신다면 비로소 준비가 된 것입니다. 유비무환, 준비가 되면 우환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사함에 필요한 책략을 정리한 것으로, 선이라 하면 우리가 가진 훌륭한 뛰어난 점, 즉 장점을 말합니다. 이 부열은 무정에게 사함에서 나의 선을 알고 있되 의지하지 말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에야 움직일 것을 부탁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